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는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지금 하프텀 방학에 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방송을요, 미리 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정말 100만 년 만에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한때는요, 미존의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미존의 책 읽어주는 남자였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요, 월가 아재의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접하게 된 책인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던 책인데요,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한철 님이고요. 최한철 님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 플로어에서 견습 트레이더로 금융 경력을 시작해서요, 보스턴과 홍콩의 헤지 펀드에서 파생 상품 트레이더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데이터 과학자로 분야를 전환해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켄시오 테크놀로지에서 일을 했고요. 켄시오가 S&P 글로벌에 인수된 이후에는 S&P 글로벌 뉴욕 본사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인지과학과 인공지능을 금융에 접목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뉴로퓨전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채널 월가 아재의 과학적 투자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부에서는 부를 위한 자격, 2부는 5가지 투자 전략의 허하실, 세 번째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장만 골라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읽어볼까 합니다. 자, 2월 15일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월가 아재의 제2라운드 투자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책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 To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오래간만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이 책을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아직까지 주식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지 못하신 분들, 세 번째로 최근에 베어마켓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기본을 다지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추려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가장 먼저 프롤로그를 보시면요, 시장의 쓴맛을 경험한 투자자를 위한 제2라운드 지침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꿈꾸는 것은 1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7만원에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10만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사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10만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파는 실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월가의 날고기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도 단일 매매에서의 승률이 60%에 미치지 못한다. 주식 투자는 절대적인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포지티브 썸 게임이지만 시장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제로 썸 게임이다. 시장 평균 수익률이 10%인데 내가 12%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가 2%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시장 평균보다 낮게 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요, 이렇게 모바일폰 보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 상대편에 누군가가 나와는 다른 결정을 하고 있다,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있다, 그만큼 주식 투자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이 챕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장으로 넘어갑니다.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라는 장이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함께 읽어보시면요, 노동소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산이 축적되는 양상이 선형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본소득은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커질수록 다음 해의 소득은 더 커진다. 따라서 자산이 비선형,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시간이 갈수록 복리의 마법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 후반 구간 때문에 복리의 마법이 찬양을 받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득을 비교할 때 흔히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자산이 적을 때는 자본소득이 미미한 수준이다. 복리의 마법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연 20%의 수익률을 내더라도 시드머니가 1000만원이라면 200만원밖에 벌지 못한다. 연 200만원은 한 달치 아르바이트 급여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비교하면 초반에는 노동소득이 더 앞서다가 일정 수준 이후에야 비로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기 시작한다. 이를 감안하면 청년 시기에는 본인의 직업 분야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 노동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사실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 그리고 이제 코인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작은 자본으로 이 코인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젊은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투자자들한테 처음에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투자를 위해 필요한 시드머니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실수령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주식 투자로 연평균 수익률 8%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시드머니가 5억 원이라면 5억 원 곱하기 8%는 4천만 원으로 투자 수익이 산출된다. 연봉 실수령액과 주식 투자 수익이 동일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시드머니 5억 원으로 연봉이 대체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5억 원을 모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투자에 임하면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월급은 성실히 노동만 하면 보장되는 소득인 반면 주식 투자는 아무리 성실히 노동에 임한다 해도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는 행위다. 따라서 금전적인 변동성이 거의 없는 노동소득 4천만 원과 주식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자본소득 4천만 원의 가치가 동일할 수 없다.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많아야 가치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한 보상 때문에 예금 이자보다 채권 이자가 높아야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드머니가 확보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전업 투자자.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확실한 수익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요, 우리 투자자가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의 공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로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요건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에 따라 다양하다.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 꾸준히 뉴스를 보고 시황을 분석하며 시장을 읽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 기업에 대해 가치평가를 해보고 정성적 리서치를 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보는 것, 본인만의 매매 전략을 확립하고 개량하는 것,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보된 좋은 알고리즘 전략을 개발하는 것, 이 같은 다양한 방법 중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해 나가면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지노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50%를 초과한다. 즉, 카지노는 모든 게임에서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확률적 우위의 존재 여부는 무책임한 도박과 제대로 된 투자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다. 승률이 50%보다 높은 상황에서 하는 베팅은 합리적인 투자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낮은 승률을 가지고 임하는 베팅은 운에 기대어 이기기를 희망하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동전 뒤집기든 도박이든 투자든 한두 번 한다면 그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수십,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 결과는 점점 이론적인 확률적 우위에 수렴하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 카지노가 이런 이치를 모를 리가 없다. 그렇기에 카지노 내부에 절대 비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시계다. 카지노에서는 절대로 시계를 볼 수 없다. 카지노에 들어가면 처음 몇 번은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베팅이 반복될수록 결과적 승률은 이론적 승률에 수렴해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요, 카지노의 예를 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확률적 우위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우리는 왜 도박에 빠지는 것일까? 왜 강원랜드에 가서 패가 망신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변동성 때문이다. 1만 원을 내면 확정적으로 9,900원을 돌려주는 슬롯머신 A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레버를 당기면 무조건 100원을 제하고 9,900원을 뱉어내는 슬롯머신에 돈을 베팅할 바보가 있을까? 한편 1만 원을 내면 50.5% 확률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던지 49.5% 확률로 2만 원을 돌려주는 슬롯머신 B가 있다고 해보자. B 슬롯머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사실 A, B 두 슬롯머신의 수학적 기대값은 같다. 슬롯머신 A와 마찬가지로 슬롯머신 B도 1을 베팅하면 평균적으로 0.99가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슬롯머신 A는 하지 않으면서 B는 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짜릿함을 느낀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인지 오류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요, 확률적으로는 이길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이 좋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주식 투자도요, 이렇게 운에 기대면 안 되고요,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수학적 확률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주사기 던지기나 카지노의 게임처럼 정확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시장은 온갖 변수가 뒤엉켜 움직이는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동적인 환경에서도 확률적 우위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확률적 우위를 정확히 추정하고 관측할 수 없다고 해서 확률적 우위라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된 리서치와 논리를 통해 확률적 우위가 있는 매매를 했다면 그 결과로 돈을 잃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 카지노 운영자처럼 종국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자, 따라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확률적 우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리서치하고 논리를 세워서 투자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많은 거장이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과적 승률을 이론적 승률에 수렴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주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오를 확률이 높은 주식만 존재한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도 경제 위기나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나면 좌초될 수 있다. 따라서 현명한 중장기 투자자라면 자신이 가진 기업 분석에서의 확률적 우위가 확실하게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 마진이 확보되는 종목을 여러 개 찾아 분산 투자할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투자, 어떤 트레이딩을 하든 확률적 우위의 개념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집착에 가깝게 간직해야 한다. 금융시장이라는 전장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역시도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금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독립시행의 원칙을 따르며 매매하거나 분산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충분한 자금력이라 함은 절대적인 액수로 큰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전략과 매매 사이즈 대비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금인지를 이야기한다. 시드머니가 작던 크던 투자자가 본인의 시드머니 대비 충분히 분산을 행한다면 자금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한 번의 매매에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과도 같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지 공격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금력의 우위라는 것은요, 몰빵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해야 되고요. 현금도 항상 확보해 두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셋째, 확률적 우위와 자금력의 우위의 기초에 절제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반복되는 승리와 패배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일관성 있는 투자 철학과 전략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삶과 커리어의 모든 방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세 가지 공리만 완벽하게 인지하고 체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투자나 사업에서도 패가 망신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금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절제의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대로 꾸준히 밀어붙이는 뚝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의 제목은요, 지수 추종, 왜 주식은 다른 상품보다 우월할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수 추종 전략의 저변에 있는 투자 철학은 무엇일까? 지수 추종 전략의 투자 철학은 시장 참여자의 실수를 찾아서 초과 수익을 내지 않고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다. 실수를 찾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보다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등등 다양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초과 수익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이 당연한 이야기를 인지하지 못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지수 추종 전략을 잘못 구사하면서 위험에 빠진다. 그중 대표적인 실수가 마켓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조금 내린 상태라 해서 덜컥 목돈을 넣거나 지수 ETF를 트레이딩 하듯이 사고 파는 행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초과 수익을 노리지 않겠다는 것이 지수 추종 전략인데 그런 패시브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타이밍을 맞춰서 초과 수익을 내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지수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그렇게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수 추종 전략의 저변에 깔려있는 투자 철학은요,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식 투자는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전 자산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잖아요. 따라서 나는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지수 추종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종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투자자들은요,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팔다 보면은 시장 조율보다 못한 수익률을 내면서 이러한 전략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섹터나 테마형 ETF를 매수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지수 추종 전략과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테마나 섹터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패시브 전략인 느낌이 든다. 그러나 부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선 특정 섹터나 테마를 쫓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관점을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것이다. 더 이상 리스크 프리미엄을 쫓는 패시브 투자가 아니라 초과 수익을 노리는 액티브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테마나 섹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있고 액티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면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전혀 아니다. 어떤 테마나 섹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차라리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 바란다. 개별 종목은 적어도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을 비롯한 각종 지표와 분석치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테마형 ETF는 그 구성 종목들을 전부 개별 종목처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패시브 투자를 하려면 아예 시장 전체를 매수하고 액티브 투자를 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지 그 중간에서 모호한 행동을 하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저자는요, ETF를 하려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ETF를 매수하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테마형 ETF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의 제목은요, 가치 투자, 초과 수익을 최대화하는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대 가치 평가 방법론만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도 개인 투자자 중 상위 3%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유사 기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를 알고 PR 같은 상대 가치 배수들의 통계적 분포를 이해하고 배수를 그 결정 요소에 따라 표준화한 후 결과를 해석할 줄만 알아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능 공부했던 것에 10분의 1만 노력해도 그 정도는 될 텐데 이에 대해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투자 공부의 효용을 가려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뛰어난 투자자라 할지라도 손실을 낼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의 말을 듣고 매수하거나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주식 공부는 소용없다는 회의론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반복되면 변동성 아래에 가려져 있던 확률적 우위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나게 돼 있다. 인생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거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은요,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너무나 많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투자자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세상을 확률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만 몸에 익힌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꼭 명심했으면 한다. 노력은 단기적으로 당신을 배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상을 안겨준다. 따라서 아까부터 얘기했던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노력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보상을 안겨준다는 것이 저자의 확신입니다. 자, 다음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요, 저의 개인적인 해설 없이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투자 기법이든 기본 바탕이 되는 배경 지식과 가치관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투자 공부의 시작은 차트 매매나 퀀트 기법이 아닌 아주 기본적인 회계 지식과 가치평가 공부가 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회계 지식과 가치평가를 통해 쌓는 지식은 다양한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의 기본기가 된다. 개별 주식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정되는지 아는 지식은 전체적인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직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패시브 지수 추종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개인이 알고리즘에 비해 우위가 있는 영역은 연역적 추론과 정성적 분석의 분야다. 거시경제를 바라보고 가치 투자에서 개별 기업을 분석하고 정성적 리서치를 하는 영역에서는 사람의 직관과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 영역에서는 개인이 쏟는 노동의 비례의 성과가 나온다. 기업 분석의 영역에서는 1만 개의 주식 종목이 있으면 1만 개가 각기 다른 획일화되지 않은 컨텐츠가 존재한다. 이를 일륜적으로 가치평가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 분석은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미미하고 승자 독식의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렇듯 금융 분야에서 기업 분석과 가치평가는 데이터 과학과 알고리즘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자, 제9장으로 넘어갑니다. 투자의 본질과 이분법적인 사고. 확률적인 사고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상대의 논리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결과보다는 본질을 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확률적인 사고의 정반대편에는 결과론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듣기에 명쾌하다. 화자는 간결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청자는 고민할 것이 없어 시원하다. 이 주식을 사십시오, 저 주식은 파십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느껴져 신뢰해도 될 것 같다. 반면 특정 종목의 재무우표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주저리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지루하다.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대부분은 쪽집게같이 알아맞히는 애널리스트를 원하지 55% 정도 맞히는 설명은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확률적 사고를 가진 채 열심히 불확실한 시장에서 노력을 거듭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세상 어떤 방법론으로도 주식의 적정 가치를 완벽하게 구하거나 상승할 주식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누군가는 초과 수익을, 누군가는 초과 손실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은 고마운 존재다.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도박하듯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즐기며 무책임하게 주식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의 부가 초과 수익이라는 형태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좋은 트레이더, 좋은 투자자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의 확률적 우위가 있는 행위에 집중한다. 1,000만 원이 있던 1억 원이 있던 50%의 승률을 51%, 52%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이를 꾸준히 반복해 나갈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 반면 어리석은 투기꾼은 1,000만 원을 1억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률을 올리기보다는 베팅 사이즈를 키우고 리스크를 늘린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조금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개인적인 평가를요, 장점 3개 그리고 단점 3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월가 아재의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을 읽고 제가 느낀 3가지 장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보 투자자들이 건강한 투자 철학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한 참신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방대한 리서치의 바탕을 둔 양질의 컨텐츠다. 이렇게 3가지의 장점을 정리해 봤고요. 자, 반면 월가아재의 제2라운드 투자 수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을요,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자가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아내려는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요, 행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일기 쓰기의 장점같이 조금은 그 내용이 산만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5가지의 투자 전략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5가지 투자 전략이 이러이러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는가, 이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 20, 30대 독자를 염두에 둔 내용과 핵심
핵심 메시지가 간혹가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대 독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간혹가다 이건 나한테 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 챕터로 들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고요.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시장의 불확실성은 고마운 존재다.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고 도박하듯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즐기며 무책임하게 주식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의 부가 초과 수익이라는 형태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